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뭘 했나요? 그 기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기소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식 기소, 그다음에 약식 기소, 네. 직결 심판 이런 게 있다. 네네. 아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정식 기소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불구속 기소랑 예, 구속 기소. 예, 아.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수사 단계에서 이제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되죠. 그래서 뭐 과거에 동종 조과가 많으시다거나 뭐 저지른 범죄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중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부인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영장 발부를 해서 이제 그러면 가둬놓은 상태에서 구속은 네. 수사 단계에서도 될 수 있고 기소 단계에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수사 단계에서 보통 하고. 네네네. 근데 영장 발부는 판사만. 네 아. 법원의 권한이에요. 판사의 권한이고요. 그러니까 1심 그것도 지나서 검사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영장 청구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청구도 검사만 청구할 수 있고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요. 그 전에도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렸던 것 맞아.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권한이 굉장히 많죠. 음.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집행하는 것도 사실은 검찰 쪽의 일이에요. 그 형을 집행하는 것도 이제 법무부 산하 그쪽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검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지난 시간에는 기소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던 오늘은 이제 불기소에 대해서 이제 네. 불기소는 말 그대로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이렇게 뭐 처분할 정도로 그렇게 처분할 정도로 별로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거든요. 근데 좀 종류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그냥 뭐 불기소 처분 이렇게 퉁쳐서 뭐지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증거 불충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불기소 처분의 한 70-80%는 요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증거 불충분. 맞아요. 이게 이제 혐의 없음. 그러니까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 뭐 기소할 정도로 그렇게 뭐 이게 뭐 증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무죄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예, 검사가 판단을 해서 죄가 안 된다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가 수사했는데 무죄 판결 났다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또 이렇게 자기네들은 조금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논리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기네 준사법기관이다. 우리는 판단도 이렇게 다 하지 않냐. 제 무죄 판단도 해서 불기소도 하고 이게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이 좀 있죠 사실.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소유예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뭔가 뉴스에 나올 네. 만한 큼지막한 사건들은 네네네. 뭔가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찜찜한 것 같은데 네. 기소유예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기소유예도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혐의가 없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이 사람이 그냥 인정도 하고 있고 뭐 다른 동정정권도 없는 것 같고 초범인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해도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다. 되게 경미한 사건의 경미하다. 경우에 아니 집행유예 정도면 기소유예는 거예요? 안 그거는 해요. 생- 아, 그 센 거예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인데 아. 그 징역의 그 실형을 사는 건데 원래는 그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거니까 사실은 너가 징역형을 받은 똑같은 일을 하면 그땐 잡아놓겠다. 약간 이런. 어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취소돼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럼 기소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지어내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회사원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의 뭐 내부 규칙 중에서 어떤 뭐 벌금이라도 받을 경우에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다.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엉덩이를 툭 쳐가지고 뭐 강제추행으로 이제 들어왔다. 근데 그 여자랑 됐어요 이러면서 그 여자도 합의를 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도 되게 내가 뭐 과실일 수도 있고 뭐 느낌은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처벌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 사람의 전체 삶이 망가지고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말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를 좀 하는 거네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죠. 이제 뭐 저같이 애도 한 둘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요? 돈 못 벌면 쫓겨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가족이 너무 가혹하긴 다 하잖아요. 부양을 해야 되고 물론 잘못했지 제값을 치러야 되지만 이거 괜히 그렇게 직업까지 뺏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럴 때는 사실 기소유예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사례가 부적절하신데 네, 중요한 거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뭐 어떤 근데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즘에 근데 이런 이런, 유형의 사건은 기소유 안 해요. 맞아요. 잘 안 해요. 요새는 안 하고요. 성범죄가 예, 워낙 예, 이제 예, 예, 민감하기 예. 때문에 네. 느낌적인 느낌이 네, 알겠어요. 네, 네, 네.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잘못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실은 되게 이제 당사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싫어할 기소유예 수도 처분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이게- 아닌- 예, 무죄가 아니에요. 혐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가 잘못은 했는데 그냥 봐준다. 봐줄게, 눈 감아줄게 느낌이구나. 예. 근데 나는 무죄인데? 잘못 안 했는데? 맞아요. 난 무죄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왜 기소유예 처분해? 근데 어. 물론 근데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본인이 인정을 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요. 예.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나 사실은 진짜 안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한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돼요. 헌법재판소요? 예. 이게 기소유예도 이게 검찰도 행정청이거든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기 때문에 그 공권력 행사로 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기본권 침해 주장해서 이제 그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건 다른 법원에서도 다툴 그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소유예 절차적으로. 처분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은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범죄 경력 조회를 딱 해보면 거기에 기소유예가 나오거든요. 아까 그 기소유예는 빨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줄이라기보다는 그걸 뽑았을 때 기소유예가 나오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죄가 있는 건데 한 번 봐준 거네. 잘못을 그러니까 저질렀네. 전과가 남은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 네네네. 인식이 네,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는 정가라는 건 법원의 유죄 판결인 거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정가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그게 뭐 다르다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뽑았을 때 나오는 정가랑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이 뽑았을 때 나오는 정가랑 다른 게,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일반인들이 뽑았을 때 안 나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뽑으면 수사 나오고. 기록에는 다 남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나중에 어떤 사건을 이 사람이 저질러서 진짜 조사를 받고 이럴 때 경찰이 그걸 뽑아보거든요. 거기는 수사 경력도 나오고 범죄 경력도 나와요. 그럼 수사 경력에는 얘가 어떻게 해서 이때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의 결과가 이거였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소유예가 있으면 여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에 어떤 뭐 사기의 기소유예가 있었다. 근데 또 사기를 쳤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이랬는데 지금 또 이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소유예 받았는데 다퉈보고 싶다 이러면 이것도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기소유예 처분 받아서 통지 받으시면 90일 안에 꼭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기간도가 돼서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사를 충분히 하고 기소할 만한 사건인데 수사를 아예 시작을 안 하면 개인으로서 거기에서 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절차가 있어요? 수사를 아예 시작을 안 하면요. 고소나 고발을 하면 되죠. 고소는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소 고발을 해서 일단 이제 올라가면 어찌됐든 종결을 시켜야 돼요. 수사기관 그거를 에서는. 지연시킬 수는 있는데요. 안 할 수는 없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대충 할 묵혀두면 수는 사실은 있겠죠. 그런 경우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기한이 원래는 정해져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걸 연장을 계속 할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가권자 허가를 받아서 기한은 정해놓는 것 같아요.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에는 없고 그 내부 수사 규칙에는 그 구체적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연장을 할 수 있고 그 결재권자에 따라서 허가 받아서 연장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건 하나로 막 1, 2년씩도 막 하고. 이제 큰 사건들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일부러 그러니까
막 그 왜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막 들고 서 계시는 분들 혹시 그런 1인씩 분들은 뭐 이런 사실은 이제 억울함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건 저도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법률에서 정한 방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서 항고 절차라고 해서 그 처분을 한 처분청, 그러니까 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결과를 받아봤는데 불기소래. 그러면 그 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를 하시면 관할 고등검찰청, 그럴 땐 서울고등검찰청이 되겠죠. 거기로 이제 기록이 송부가 돼서 다시 한번 다른 검사가 그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게 불기소 결정이 잘못된 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절차가 보장돼 있고요. 근데 이제 항고를 했을 때 사실 인정되는 게 굉장히 드물긴 해요. 네. 그렇죠. 뭔가, 그러면은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전 검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네,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증거가 뭐 발견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고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후로 다시 그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이 되겠죠. 거기다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고 이건 증거가 명백한데 왜 기소를 안 했지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소를 해라라고 명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법원에서요? 네. 근데 그 경우에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건 불기소 결정을 한 건데 법원에서 기소하라고 해서 하면 자기는 또 거기서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하여튼 약간 이상해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억울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긴 하고 여기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고는 그 불기소 처분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절차에 있어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놓쳐서 못 하셔서 억울함 호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기소유예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죄관됨 처분이라고 해서 왜 우리 여러분들 정당방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당방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은 했어. 객관적으로 이 사람 죽이긴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칼에 찔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됐어. 이런 경우에 이제 전형적인 정당방위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 재관됨 처분을 하고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의 자는 이제 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이 안 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재관됨 처분을 하게 되는. 공소권 없음은 뭔가요? 예, 공소권 없음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들 공소시효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뭐 각 죄 법정형별로 기간별로 그 연도가 정해져 있는데 뭐 사기 지금 횡령 그 살인의 추억 공소시효 지나서 이제 못 한다고.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 살인죄도 지금 15년이죠. 살인죄가. 옛날에 15년이었죠. 과거 네, 그 그쵸. 기준 지금은 어. 없어졌잖아요. 네, 살인죄는 그게-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그 행위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네. 그게 이제 대원칙이어서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거나 과거에는 법에서 처벌을 하는 행위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처벌을 하는 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또는 폭행이나 뭐 협박 같은 죄는 당사자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확인이 돼야 소위 말하는 친곡죄. 네, 친고죄 맞아요. 내지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고소했다가 다시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받거나. 네. 아.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돼요. 네, 끝내달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불기소 종류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제가 안 됨 이렇게 네, 네 네. 가지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소유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죄인 건 아니니까 억울하면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이거는 일단은 유죄라고 보기 때문에 아, 민사소송 하셔도 돼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다시 네, 돌아오고. 네. 안녕.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